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오늘은 이마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월요일 곰곰이 이렇게 장을 살펴보는데 장이 이제 변화가 심했죠. 기존에 올라갔던 것들이 좀 쉬고, 특히 엔터 같은 애들은 크게 이제 충격을 받고 많이 빠졌는데, 엔터 뭐 일부 농기계 뭐 이런 것도 빠지고, 대신 음식료, 사료 이런 애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장이 살짝 변화가 심했는데, 문제는 연속성이죠. 네, 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과연 이걸 쫓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싸움인데, 한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쫓아가면 안 되죠. 덜 먹더라도 일단은 장을 좀 보고, 이 아사라장, 이 순환매가 끝나면 뭔가가 이렇게 떠오를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걸 잡아야지 지금 이 단타로 들어가서 먹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이 중에서 좀 장기적으로 봐서, 중기적으로 봐서 충분히 바닥인데, 여기서 20, 30분은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보였습니다. 첫째는 호텔 신라라고 제가 분명히 하지. 20만 원까지는 무조건 한번 견뎌 봐야 된다. 두 번째가 이마트입니다. 아, 정말 이마트는 늪 중에서 늪이었죠. 네, 한 3, 4년을 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늪 속에 빠뜨린 종목이 이마트인데, 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마트가 호텔 신라와 같은 그런 것, 바닥에서 13만 원대인데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걸 제가 저는 이제 느낀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분석해보고 또 감각적으로 보고 경험으로 봤을 때, 이마트는 한번 돌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이마트를 좀 추천해주고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습니다. 양수 겸장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양수 겸장이 이마트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17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거의 12만 천 원까지 빠져서 지금 13만 9천 원에 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15만 원이 1차 목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걸 뚫고 17만 5천 원, 그 전고점 18만 원까지는 한번 올 것이다. 언제까지다? 2분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좀 안전하게 이마트와 호텔 신라는 한번 사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최근에 이제 국내 기관들은 꾸준히 한 일주일간 사죠. 반대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팔아 제끼는데, 이럴 때는 기관들이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게, 기관과 개인이 함께 엮어서 동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외국인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이 종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한번 봅시다. 공매도 추이를 보면 가장 최근에 많이 7만 2천 주까지 공매도가 쳤죠. 그렇죠? 4만 4천 주에서 쭉 올라오면서 공매도를 치다가 지금은 또 살짝 빠뜨렸는데, 일단은 공매도에 많이 얻어맞았다. 그리고 리오픈주가 열려있는 4월, 3월에도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증가했다.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매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과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게 공매도를, 특히 외국인들에게 공매도를 많이 얻어맞은 것 같은데, 이제는 공매도가 좀 줄 확률이 있다. 7만 주를 기점으로. 이런 면에서 좀 기대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18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동사의 매력 포인트는 할인점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 그렇습니다. 신정부가 할인점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할 거죠. 한 달에 2번 시기하는데, 보통 매출액이 이게 한 주말 하면 50억씩 난다고 그러죠. 1년 하면 5천억, 2번이면 그 1천억, 1조 가까운 매출액의 발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양호한 기존점 신장 때문에 동사의 매력은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우호적인 산업 환경과 스타컴의 유료 멤버십 구체화에 따라 이마트의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스타컴이 가장 약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쪽에서 새로운 기둥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는 퍼가 7.9배로 성수점을 팔았죠. 매각하겠다는 8천억 이익이, 일회성 이익이 들어왔는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무척 낮은 그러한 수치이다.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18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해볼 만하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좀 올라가 또 옆으로 쉬고 또 다른 것들이 확 올라가면 또 눈 돌아가서 저에게 매일 물어보죠. 왜 이마트 안 올라갑니까? 그러신 분들은 빠지십시오. 네. 이마트는 18만 원까지 엉덩이 무겁게 견딜 수 있는 사람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 1분기 수익은 바닥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1분기 수익은이죠.
바닥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1분기 수익성이 다소 아쉬울 전망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 순매출이 6조 9,792억, 영업이익은 1,14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죠. 4분기에. 주된 애로는 SCK 및 G마켓 글로벌 인수에 따라서 PPA 상각비용 반영 때문에 연간 한 1,600억 규모가 PPA 상각비용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PPA 상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간단하면 식별되는 무형자산이 있을 경우 어느 회사를 기업을 합병했는데 이것을 별도 영업권으로 구분을 해서 상각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연간 약 1,600원 규모의 상각을 계속 처리를 해야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스타벅스하고 뭐 이런 것들, G마켓 글로벌 이런 인수 등에 따라서 영업권 무형자산이 구별되는 것들 상각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수동 본사 매각 차익이 반영돼서 순이익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회성 이익이죠. 별도 기준 실적은 순매출 3조 8,813억, 영업이익은 1,047억 원으로 1분기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존점 성장률은 플러스 4%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매출액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수익을 바닥으로 동사는 반등할 전망이다. 동사의 1분기 수익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성수점 이익은 분명 아까 8천억 정도 반영된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1분기 할인점 기존점 신장은 2.4%, 쓱닷컴 거래금액 성장은 약 23% 수준입니다. 쓱닷컴의 적자는 29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존점 신장인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점 좀 아쉽죠. 1분기 CPI가 3.8%인데 신장이 2.4%밖에 안 됐으니까 기존 할인점은 성장이 굉장히 늦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의 리모델링 효과의 본격화가 온라인 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객수 하락폭 감소에 따라 하반기에는 4.5%의 기존점 신장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CPI 추정을 4% 했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4.5%까지는 기존점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기존점은 똔똔은 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매출액은 어느 정도, 성장률은 똔똔을 칠 수 있는데 수익성이 문제인데 이 SSG닷컴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수수료 매출 증가를 비롯해 비용 증가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수익성 동반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익으로 잡히지 않고 손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연결 시점은 SCK 및 G 글로벌 마켓 편입 효과가 올 4분기부터 반영되고 있기는 하나, 작년 4분기는 올 4분기가 아니라 작년 4분기부터 반영되고 있기는 하나, 이와 동시에 PPA 상각 비용이 분기당 400원가량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기여도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매출이나 실적은 4분기부터 들어오는데 PPA 상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형자산이 구별이 된다면 무형자산을 구별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합병을 했을 케이스는. SSG닷컴의 경우 거래액 성장률이 중요한 만큼 단기간에 영업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기타 자회사들은 전년 대비 손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SCK가 뭔지 잘 아시죠? 그 스타벅스 코리아를 말하거든요. 스타벅스 코리아를 SCK죠. 100% 다 지분을 샀죠. 네. 그러나 최근 이제 동사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어려운 점들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제부터는 동사에 좀 긍정적이고 좀 포지티브한 요인들이 좀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를 13만 원에서 좀 더 올려서 18만 원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랜만에 우호적 환경이 전망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2022년에는 이마트에 오랜만에 우호적인 환경을 해이며 동시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은 온라인 침투율에 따라서 2022년 온라인 침투율이 38.5%는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 당연히 둔화가 본격화가 될 전망이죠. 따라서 2022년 온라인 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2.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YOY는 마이너스 6.8%네요.
온라인 시장 성장률 두라는 할인점에는 긍정적이죠. 그렇죠? 온라인 침투율이 벌써 38.5, 4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 쪽 시장의 성장률은 이제 한계에 부닥치고 이제 바닥에서 쩔어있던 할인점 같은 것들을 크게 가지고 있는 동사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그러한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반면 쓱닷컴은 별도로 구별되는데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하며 시장 성장률을 상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쓱닷컴에다 돈을 막 퍼붓고 스스로 경쟁하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출혈이 이제 멈추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돌아설 온년이 2022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동안 동사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쓱닷컴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 이유는 2분기 출시되는 유료 멤버십 효과, 이게 이제 많이 는 것 같아요. 다음 배송 서비스 개선, 당일 배송 주문 마감 시 시간 연장이 가능하고 상품 경쟁력 강화, 사벽방, 매장에서 아침에 각 구운 빵을 배달되는 이러한 좋은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마켓 컬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러한 경쟁자의 싸움에서 조금씩 경쟁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원년이 2022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긍정론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1분기는 4조 2천억 매출액. 그렇죠? 영업이익은 970억 정도. 2분기는 3,292억 정도, 3조 2천억 정도, 3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와우 50억으로 확 떨어지네요. 그렇죠? 아마 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끝내면서 뭔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는 1250억, 4분기는 470억, 이렇게 해서 2022년은 273억, 21년은 266억, 그 다음에 내년에는 거의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어나는, 올해는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되고 뭔가 떨 건 다 떨구고 순수하게 빅베이스를 하고 클린화되는 그런 원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2,730억 정도. 그렇죠? 네, 이렇게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죠. 일단은 정부가 한 달에 2번 쉬는 것을 고쳐줄 것이다. 이것만 나와도 동사는 바닥에서 20%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온라인 침투율이 이제 거의 한계에 달하면서 온라인 성장률이 떨어진 거죠. 대신 큰 양판점을 가지고 있거나 할인점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 당연히 이것을 리오픈의 수혜주의라고 볼 수 있죠. 나가서 먹고 구경하고 사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시장은 동사는 양수 겸장의 모습. 이러한 것들의 원년이 될 것이다. 올해가. 그런 면에서 13만 5천 원은 바닥으로 생각되는 거죠. 18만 원까지 생각하고 한번 투자를 하고 꿋꿋하게 엉덩이 깔고 앉는 그러한 전략을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